천성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당대표를 출마했어야 되는데 총리로 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개고생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누차 드린 말씀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적당하신 분을 능력 있는 분을 잘 임명하면 되는데 이게 당대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경쟁력이 있는 우리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출마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뭐 그런 의견을 이제 드렸는데 뭐 현실적으로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출범한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총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후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차출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박찬대 의원이 고군분투했지만은 좀 역부족이었고 그 바람에 우리가 1년 고생하긴 했는데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차라리 잘 됐다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조털레위의 실체를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정청래가 이번에 당대표 안 했으면 제대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놈들이 민주당을 흔들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이런 짓들을 하게 될 텐데 이들의 실체를 몰랐다라면은 5년 내내 이제 우리가 고통당하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근데 당대표 선거 진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도시의 농부님, 김민석 지선투표 관련 대학생들과 대화 좋았습니다. 꾸준한 대화와 공감이 필요하겠죠. 이재명 대통령님 후계자 만드는 방식은 발탁해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능력을 참으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 경쟁은 아마도 김민석 강훈식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진영은 이낙연이나 조국처럼 더티 플레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송영길도 자신의 무게감이나 위치에 맞게 잘 처신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슈퍼챗을 쏘실 때 의견을 너무 길게 써주시면은 이게 방송에 좀 흐름이 많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줄여서 한 두세 줄 정도로 요약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동접자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슈퍼챗도 좀 많이들 쏴주세요. 이전보다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건 원칙을 정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소중한 슈퍼챗을 쏴주시는데 그때그때 이제 읽어드리는 게 제가 이제 정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다 읽어드리는데 요즘 좀 많이 들어오니까 흐름이 많이 끊겨요, 방송에. 슈퍼챗 읽기가 좀 벅찰 정도로 그런 좀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조금 짧게 아무리 길어도 3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제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이아님 문파 징글징글송도 만들어주세요. 지리지리 조지리 송도 조지리는 이제 갔나?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오프닝부터 이렇게 길어지면 오늘도 또 1시까지 갈 위험성이 지금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김민석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오늘 뭐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당대표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요 관련된, 뉴스 영상도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후임 총리가 발표되자마자 김민석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에 돌아가서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선언인데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후임 총리 인선을 발표한 직후 김민석 총리는 당에 복귀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제 다음 임무는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거라면서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당대표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어제는 민주당 당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광주를 찾아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 여당을 든든한 기반이 되어오셨던 우리 호남도 함께 지금까지의 승리 공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또 다른 당권 도전자로 예상되는 송영길 의원도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있고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까지 맡았는데 뭘 지원을 했습니까, 당에서. 그러면서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정 대표의 거취와 호남의 민심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임 도전 가능성이 높은 정청래 대표의 사퇴 시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17일과 30일, 9월 6일로 전당대회 예상 날짜를 좁힌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논의에 착수합니다. 당헌 당규상 명시된 사퇴 시한 규정은 없지만 2024년 이재명 당시 대표의 전례를 따라 전준위가 꾸려지기 전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늘 이제 총리 사임
의사를 SNS에 아마 이번 주 독대에서 그 총리와 이제 면담이 있죠. 매주 주례 회동이 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께 사임 의사를 뭐 이미 밝히신 것 같고 이건 뭐 사실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저보다 이제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여의도판을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1년짜리 총리를 하는 것보다는 당대표를 하는 것보다는 2년짜리 당대표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김민석 총리가 연임에 도전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정청래가 이번에 당대표가 될 수 있었는데 차라리 정청래가 1년짜리 당대표를 하고 2년 당대표는 김민석 총리가 하는 게 좀 현실적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요즘에 생각이 듭니다. 한미동맹 만만세님, 이번 선관위 문제 관련 김민석 총리의 정무 감각은 정말 훌륭하고 천재적입니다. 우리 친명의 90점 만세.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죠. 김민석 총리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수시로 교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 이거 특검 가야 되고 재투표 재선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총리가 직접 가서 그 시위대하고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바로 가셨어 오늘. 알약세일러 주피터님, 정청래 다음 총선 공천받고 당선하고 싶으면 전당대회 불출마하고 문조털류 폭로하면 될 텐데 말이죠. 뭐 그럴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끝까지 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김민석 총리가 이제 사임 의사를 발표했는데, 자, 여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네요. 행간에 무시무시한 SNS에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이제 주례 회동에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정부의 시대 정신, 요거 뒤에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은 우리 역사의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자 민주당 100만 당원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의 시대 정신이 뭐냐 지금. 저는 뭐 국민주권 시대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발 더 나가서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나아가 우리 민족사에 처음 있는 이런 황금기를 열어나가는 게 이재명 정부의 목표예요. 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재명과 김민석의 꿈이 여러분 이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요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이제 뉴 호남 포럼에서 김민석 총리가 연설한 강연을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제 다음 임무는 자,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이재명 정부의 집권 플랜을 설계하고 1기 내각의 총참모장을 맡았다. 다음 임무는 뭐냐?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 와, 이거 진짜 문조털레유가 이게 살 떨리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기득권, 민주당의 기득권이잖아요.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쓴 출사표니까 이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게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기득권을 돌파하겠다. 그 기득권은 누굽니까? 문조털레유 아니에요. 친문 세력들. 20년 동안 민주당을 말아먹은,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친문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야, 제가 이래서 김민석 당대표를 밀었습니다. 예, 우리 김민석 총리님이 참 뭐 이렇게 젠틀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많이 받는데, 칼이 있는 분이에요. 예, 관상을 봐도 이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이게 문조털레유가 잘못 건드렸어. 김어준이, 최욱이가 자꾸 우리 김민석 이제 의원이죠. 후보를 자꾸 건드리는데, 김민석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보통 이미 20대부터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예? 칼을 갈았던 사람이에요. 칼을 갈았던 사람. 미 대사관을 점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김민석이 무슨 선비야, 선비는. 제가 글라디에이터로 오늘 썸네일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지켜봤잖아, 김민석 총리를. 그리고 감옥에서도 만나봤잖아요. 한마디로 부드러운 칼잡이에요. 와오 장룡이야, 와오 장룡.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 순둥이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착각해가지고 이게 문바들이 진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큰 착각했다. 그래서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자,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민주당을 한마디로 제대로 한번 당금질을 하겠다. 네? 문조털레이로 한번 싹 정리하고 진짜 이제 실력 있고 유능한 질소당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출사표를 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 보고 역시 김민석이다. 제가 김민석 총리를 열심히 밀었던 그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민주당이 지금 이 지방선거 이거 가만히 앉아서 다 이기는 선거였잖아요.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이 차린 밥상을 문조털레유가 이걸 다 들러 엎은 상황이 된 거 아니야. 이게 질선겁니까? 진짜 15대 1이 나와도 아쉬운 생각이 들 그런 선거를, 이 밥상을 누가 들러 엎었냐고. 이잼사랑님 명석한 송강호송 만들어주세요. 한번 그것도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다 문조털레유가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친문 기득권들, 이들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2030 아까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2030 이제 여성들까지 등을 돌렸어. 그동안은 남성들만 등을 돌렸는데, 2대남들만 등을 돌렸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2대녀들까지 민주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정원호에게 등을 돌렸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2030이 민주당을 지지해야 우리가 20년, 30년 장기 집권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집권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2대남들이 등을 돌려가지고 그걸 돌려세우지 못해서 0.73% 차이로 패배하는 결과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조국 때문에, 조국의 조론안불, 조국의 위선 때문에 2030 젊은이들을 우리가 설득하지 못해서 정권을 5년 만에 내줬어. 촛불혁명으로 쟁취한 정권을, 촛불 정부를 단 5년 만에 뺏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20년 집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2030을 우리 편으로 돌려 세워야 돼요. 그래야 장기 집권이 가능한 거예요. 또 2030이 보수 쪽으로, 민주당이 꼴 보기 싫어서 보수 쪽으로 등을 돌리면 이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와 같은 결과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문 기득권 세력들을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야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친문 세력들에게, 복만삼님, 와호 장룡 김민석, 외유 잠룡 정청래, 외유 잠룡 원잠룡. 힘들다 이거, 그죠? 복만삼님 나름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던졌는데 상당히 와닿지 않는 그런 라임이네요. 좀 이게 억지가 되면 안 돼.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억지로 라임을 맞춘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문 기득권 세력을 정리하는 게 민주당 혁신 2030을 돌려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었잖아 우리가. 근데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확실히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친문 세력들하고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가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번 전당대회 그야말로 민주당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대격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가 된다라면 우리가 뉴 민주당, 뉴 이재명이 아니라 뉴 민주당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확실히 힘을 실어주셨어요. 이거 잠깐 보고 가시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민석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문을 연 총리로서 후임 총리에게도 경험과 해안을
나눠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민석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문을 연 총리로서 후임 총리에게도 경험과 해안을 나눠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 끝났죠? 예. 이재명 정부 1년의 성과는 김 총리의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김민석 총리가 다 만들어낸 성과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공동의 성과인 거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명석 정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예.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는 명석 공동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민석 총리의 역할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김민석이 아사리판이 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이건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명을 받든 거라고 봐야 돼요. 받들어서 개판이 돼 있는 민주당을 수습하러 가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내란을 수습했다라면 이제는 민주당 문조털레유의 난을 수습하러 우리 김민석 총리가 제가 분쟁 해결사 김민석 총리라는 별명을 붙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는 민주당만 정리가 되면은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골든 에이지로 갈 수 있는 황금 시대로 갈 수 있는 저는 이제 문이 활짝 열리리라고 봅니다. 자, 저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김민석 총리를 이른바 샤라웃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김민석 까는 놈들은 뭡니까?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를? 저거는 이재명이 한 게 아니고 강훈식이 한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뭐 내일 기자 간담회 있는데 대통령께서 내일 또 샤라웃 해주겠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크게 당했고 이 문조털레유라는 인간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얼굴에 철판을 깐 인간들이라는 걸 대통령께서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선거 때는 대통령께서 저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실 거라고 봐요. 적극적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김민석 총리를 까는 놈들은 반명인 거예요, 반명.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저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를 깐다? 그건 반명 세력이지. 김민석을 까는 건 이재명을 까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반명 세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제 저놈들이 김어준, 문조털레유, 그다음에 유튜버들 다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김민석 까는 놈이 반명이다. 김민석 까면 반명이다. 이게 우리가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2달 동안 문조털레유 송과 함께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구호입니다. 그죠? 문조털레유 송을 이 2달 동안 불러야 되고, 또 하나는 김민석 까는 놈이 반명이다. 이 구호를 여러분들이 높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